그럼 먼저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자이신 우리 박성식 교수님께서 안보 관광지로서 백령공항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우리 발표 시간이 20분인데요. 시간도 좀 봐가시면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보 관광지로서 백령공항의 개발 필요성 발제를 맡은 박성식 교수입니다. 먼저 백령공항 개발 사업의 주요 추진 경위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령공항은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시행하였고요. 또한 국토부는 2018년과 19년에 국토부와 함께 백령공항 주변의 비행 절차 등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천시가 기재부에 2차례 예타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차례 다 고비를 마셨고요. 현재 2021년 2월에 인천시는 국방부를 방문해서 백령공항의 건설에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하였고요. 2021년 3월 배준영 국회의원 주재로 공항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그리고 또한 행안부를 방문해서 백령공항 개발을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백령공항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령공항은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25만 4천 제곱미터, 약 7만 6천 평 부지에 개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령공항은 50인승 이하 항공기가 입출항이 가능한 민, 군 겸용 소형 공항입니다. 활주로의 규모는 1200 곱하기 30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정밀 접근 계기 착륙 시설, 즉 VHF 옴니레이더, 디스턴스 메저 이퀴먼트와 같은 계기 착륙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향후 군이 이용할 경우에 테켄이라고 하는 이동형 항해 안전 장비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현재 약 1년에 90일 정도 해상 교통이 결항되고 있는데요. 향후 항공교통의 경우 결항률이 현저히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740억 원.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BC 같은 경우는 2.19로 매우 우수한 사업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릉도 공항의 경우 BC는 예타 통과 기준인 1.0을 간신히 넘긴 1.10이었고요. 흑산도 공항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BC가 1.0 미만을 기록하여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령공항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정주 여건의 개선입니다. 백령도 교통수단의 접근성 제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및 관광 수요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에서 용기포항까지 선박으로 4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되고 연간 90일 가까이 결항률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의 경우 만약에 시계 비행용으로 설계된 활주로의 경우 평균 결항률이 약 16% 수준이지만 본 사업, 즉 백령공항의 경우에는 계기 착륙 시설이 이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군 겸용 공항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군 항해 안전 시설 장비인 테켄까지 설치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민간 항공사가 육지 공항에서 나타내고 있는 평균 결항률인 보수적으로 봐도 5% 미만으로 결항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음은 해양 자주권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 수역은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이 중첩되어 있어서 국제법상으로도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또 최근 중국의 군함이 출몰하고 서해상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으로 군의 작전 시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서해의 문제가 아닌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어도에서 한국과 중국이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이어도 역시 국제해사기구에서 인정한 한국의 지위를 중국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즉 차디즈를 이어도 위에 임의로 설정해서 대한민국의 비행정보구역과 중첩되게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를 이유로 중국은 자국의 해경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수시로 출몰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령도 사고비행장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전략적 요충지로 비행장을 확보하고 공군기를 운영했던 곳입니다. 미 공군은 백령도 사고비행장을 PY도 에어필드라고 명명하고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천연 활주로라기보다는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침몰하지 않는 천연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적인 요새란 표현이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업법 제3조에 의해서 수립되는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공항시설법 제3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현재 2020년까지의 5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백령공항이 반영된 주된 목적은 첫째, 도서지역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현재 백령도에는 약 6천 명에 가까운 백령도 주민, 그리고 5천 명에 이르는 군 병력이 응급상황 발생 시 교통수단의 향상, 관광객들의 안보관광지로서 백령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공항 건설을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가 바로 제5차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둘째, 울릉공항 흑산도공항과 연계해서 서해안의 백령공항을 개발할 경우 국내에서 정착되지 못했던 소형 항공 운송 사업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의 항공정책실 신공항 건설과 그리고 공항정책과 등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해본 결과 국토부 역시 기재부의 예타만 통과된다면 매우 우수한 사업성을 가진 공항이기 때문에 백령공항 개발 사업은 전혀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는요, 공항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추공항, 관문공항, 거점공항, 그리고 일반공항,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소형공항입니다. 중추공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대표적이고요. 거점공항은 권역 내의 국내, 국제선 여객 수요를 처리하는 공항으로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공항입니다. 총 8개가 있는데요. 지방의 소규모 국내선 여객 수요를 담당하는 공항으로서 원주, 양양, 광주, 여수, 울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는 소형 공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형 공항이 개발되거나 운영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소형 공항으로 분류된 공항은 일반 공항보다 작은 통상적으로 1,500m 이하의 활주로와 여객 처리 시설을 갖춘 공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50인승 터보프롭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터보프롭 항공기 위주의 소형 공항의 개념은 국내 항공 운송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즉 2010년 이후에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2011년부터 소형 공항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공항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추공항, 인천공항이죠. 거점공항, 김포, 김해, 제주와 같은 이런 공항들은 국적항공사 내지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공항이고요. 일반 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8개 국내 공항은 저비용 항공사 중점 공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공항은 항공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중심의 공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소형공항 활성화를 통한 국내 항공 운송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이라는 목표와 달리 실제 소형공항 개발이라는 정책 집행은 지금까지 매우 미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울릉도 공항만 정상적으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 공항을 소형 공항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시설 규모에선 소형 공항이 맞는데요. 사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총 공사비가 무려 6,6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울진공항의 경우 1,800m 곱하기 45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인데요. 이 경우에도 공사비가 1,320억에 불과했습니다. 향후 울릉도 공항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될지 모른다는 또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6천억, 7천억 들어가는 공항이 소형 공항으로서 명분을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흑산도 공항은 철새 도래지 훼손 문제,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2018년부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소형공항 개발 내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활성화를 통한 국내 항공운송산업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 길은 바로 백령공항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사업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7년에 개정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요건을 보면요. 소형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좌석수가 50석 이하의 항공기를
한 대 이상 소유하고 자본금 15억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즉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0억 이상, 최소 150억 이상 갖춰야 하는 조건에 비하면은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시장은 매우 진입 문턱이 낮고 유리한 등록 요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형 항공사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럼 과거에 국내에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어땠나 돌이켜보면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과거에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았던 에어필립, 코리아 익스프레스에어, 에어포항 모두 파산하거나 청산하였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하이에어가 ATR-72라는 72인승 터보프롭 항공기를 50인승으로 개조해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운송허가를 받아서 운항 중입니다. 한마디로 내륙, 육지에 있는 14개 공항 중에서요. 소형 공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50인승 이하 터보프롭 항공기로 180명 이상 태우는 터보팬 엔진, 즉 제트 엔진 항공기를 보유한 저비용 항공사 내지는 국적항공사와 경쟁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붙어서 함께 싸우라는 격입니다. 내륙의 육지에 있는 14개 공항에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가 기존 항공사들과 싸운다는 것은요. 가격 경쟁력, 비행시간, 서비스 경쟁력 어느 면에서도 소형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쟁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시장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해의 울릉도, 남해의 흑산도, 그다음에 서해의 백령도를 기점으로 소형 공항이 개발된다면 이는 단순히 섬을 방문하는 입도객 수준의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그래서 항공 운송 산업 시장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령공항과 관련돼서 국방부와의 협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공항 개발을 위해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백령도 자체가 비행금지 구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은 백령도 주변의 비행금지 구역은 P518 그 휴전선 인근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이 있고요. 또 P116이라고 하는 비행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금지 구역 내 비행 방안, 그 다음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월경 방지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설 설치 방안, 그 다음에 주변에 비행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R131, R132라고 하는 비행 제한 구역, 그리고 또 외 군 훈련 공역, 즉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에어리아라고 하는 MOA에 대해서 군과 협의가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되었습니다. 백령공항은 민군 겸용공항입니다. 따라서 이 백령공항이 개발될 경우에 백령공항 안에 군 병력이 배치가 되는데요. 이는 전투 병력이 아닙니다. 이는 서해상에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민간 또는 군 항공기의 사고에 따른 탐색 구조 내지는 수색 구조 임무 목적의 군용 항공기가 백령공항에 배치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국방부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 휴전이라는 긴장 관계를 감안해서 늘 민간 항로를 열어주는 것에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또한 민간 항로를 위해서 군 훈련 공역을 양보하는 것은요. 매우 장시간이 소요되었고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미군, 국토교통부가 모두 모여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군 훈련 공역을 양보하는 것은 과거에도 매우 장시간에 그다음에 많은 노력이 들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백령도 남쪽 한 160km 인근에 위치한 중국으로 가는 출항하는 항로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골프 597이라고 하는 단선 항로였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계기비행 항로입니다. 근데 교통량이 중국과 한국 간의 항공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골프 597 단선으로는 교통량을 소화하기 힘드니까 골프 597과 양키 644라는 단선을 복선화하기 위해서 군 훈련 공역에 양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게 2012년 7월 한중 항공교통관제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복선화가 완성되는 데는 2018년 12월이 되어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무려 6년이 소요되고 그제서야 군이 훈련 공역을 양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포 제주 항공로입니다. 이제 브라보 576이라는 항로인데요. 이 역시 김포 제주 항로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항공교통량이 많은 항로로도 유명합니다. 브라보 576 항로가 양키 711, 양키 722라는 복선화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 군 훈련 공역 내지는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양보가 필요했는데요. 2010년 4월에 최초로 논의가 시작돼서 2012년 6월이 돼서야 복선화가 시작돼서 이 역시 만 2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 입출항 항로, 그 다음에 김포 제주 항로 이런 사례를 보듯이 군이
군 훈련 공역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군이 보여준 태도는 180도 다른 태도입니다. 백령공항을 위해서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그리고 군 훈련 공역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이 과연 군 역시 백령공항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반증입니다. 다음은 공항 입지와 시설 규모 검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수행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백령공항은 울릉도공항과 흑산도공항의 소형공항 취향 항공기와 연계해서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울릉도와 흑산도와 동일하게 50인승 이하 ATR-42 항공기를 활주로 설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륙 활주로 소요 길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령도 솔개지구 끝단부에 1200 곱하기 30m 활주로 길이, 활주로 방향은 남북 방향보다는 어떤 휴전선 월경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북동쪽과 남서 방향으로 활주로 침노를 정해서 원제로 2-8의 활주로 침노를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1200m급 활주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공항 건설 사업 중 길이가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입니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되는데요. 2017년에 수행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솔개지구에 인접한 곳에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지정된 4곳 천연비행장이 있습니다. 솔개지구에 백령공항이 예정대로 개발될 경우에는요. 천연비행장 위로 진입구역이 설정돼서 항공기의 파이널 어프로치, 즉 최종 접근로로 사용되지만 직접적으로 4곳 비행장을 저촉하지 않아서 환경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령도는 P518 웨스트라고 하는 비행 금지 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령도 주변에는요. 원칙적으로 항공기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영공 내에서 비행 금지 구역은 주로 청와대 인근의 P73 알파 브라보 또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백령도 또한 주변 공역은요. 지표 지상에서부터 특정 고도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비행 제한 구역이 많습니다. R131, R132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인 P116, 그 다음에 비행 제한 구역인 R153 등이 모두 군의 지대지 사격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백령도 주변의 비행 제한 구역은 해군, 공군 등이 사격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지정한 공역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군이 양보하고 협의를 완료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또한 백령공항이 개발돼서 항공편이 연결된 경우에는요.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입출항하는 계기비행 항공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계기비행 항로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백령공항까지는 약 260km, 140 노리컬 마일 정도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백령공항으로 항공기가 입항할 경우에는 양키 697이라는 기존의 중국 출항 항로에서 안심 픽스 지점부터 백령공항으로 입항이 가능한 비행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백령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항공기가 입항할 경우에는 기존의 양키 644라고 하는 계기비행 항로를 사용해서 보돌 픽스 지점부터 인천공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기재부에서 지적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수요 예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제 발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가장 큰 예타 거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백령도 항공 여객에 대한 수요 예측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백령도 용기포항 여객 수요 예측과 국토교통부의 백령공항 사전타당성 수요 예측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서 예타를 반려한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혈세인 국가 예산을 보수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해수부의 백령도 용기포항 여객 수요 예측은 이미 해양수산부 고시 2020년 231호로 명문화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타당성 수요 예측은 연구 용역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보다는 해수부 장관이 직접 관보에 고시한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2020년 7월 해수부가 실시한 4차 연안항 기본계획 수요 추정에 따르면요. 백령도 여객 수요는 연간 40만 명인데요. 문제는 이 연간 40만 명이나 여객 수요가 2040년까지 정체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도 40만 명인데요. 2040년에도 40만 명이란 소리입니다. 해수부는 백령도 여객 수요를 자신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예측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는 실적은 있으나 지자체의 해상항로 증설 또는 개발 계획이나 특정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정부, 즉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연안항의 수요를 예측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수요 예측 결과를 볼 때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보아도 2019년에도 40만 명, 2040년에도 40만 명, 이걸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용기포항 과거 10년 어떤 여객 수요 실적 자료를 보면요, 40만 명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과거 10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단순히 이동평균에서 선형 예측한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객 수요가 너무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백령공항의 수요 예측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발 수요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없던 항공편이 연결되면, 백령공항으로 연결되면 평상시에 백령도를 방문할 관심이 없던 잠재 수요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수요, 이것이 바로 유발 수요인데요. 해수부의 수요 예측 결과에는 유발 수요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기포항 수용 능력에 36만 명 정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용기포항의 수용 능력이 약 76만 명. 해수부의 수요 예측은 2040년까지 40만 명이니까 기재부는 36만 명이나 용기포항의 캐패시티가 오버 캐패시티인데 무슨 공항을 짓느냐, 이런 논리로 기재부는 지금 수요가 너무 과대 예측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에 따른 백령공항의 항공 수요 예측은요,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에 대한 항공 수요 예측 방법론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백령공항의 적정 규모를 검토한 것입니다. 사실 흑산도와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흑산도 항은 68만 명 오버 캐패시티, 울릉도 항은 150만 명이나 오버 캐패시티인데도 기재부는 예타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36만 명 오버 캐패시티라고 용기포항의 수용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백령공항을 예타를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기재부의 태도에 정말 이게 형평성이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은 백령도의 유출입 통행량 예측, 그리고 백령도의 해상교통 이용객의 행태 조사를 통해서 전환 수요, 즉 배를 타던 사람들이 항공기를 타는 전환 수요, 그리고 기존에 백령도에 방문할 관심이 없다가 백령도를 방문하겠다는 유발 수요까지 모두 추정해서 항공 수요 예측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해수부 수요 예측 결과보다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재부의 공항 개발 사업 예타 지침을 보면요, 유발 수요가 확실하다고 발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발 수요를 지침에 반영하도록 자기들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편이 없던 관광지, 이런 백령공항 같은 곳에 항공편이 생긴다면은 유발 수요가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내륙 같은 경우에는 대체 교통수단이 많습니다. 지상교통, 차량, 버스, KTX가 많지만 도서 지역은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항공편이 연결되면 유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025년 국토부 수요 예측 결과는 47만 5천 명, 2030년에는 53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 63만 명까지 항공 수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동해의 안보관광지 울릉공항, 서해의 안보관광지 백령도 백령공항은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 및 관광소득 창출이 기대되고 소형 항공 운송시장이라는 새로운 항공 운송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